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3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NBA와 지금은 마감됐지만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이 미국 축구와 각종 축구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3개월 진행하게 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숲TV 여러분들께서는 뭐 생방송이나 또는 제 게시글을 통해서 다들 확인을 하셨겠지만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는 확인을 못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제 실제 적중 게시글들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거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링크 한 개 남겨드렸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무거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오래된 여기 보시면은 날짜들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뭐 실제 달린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은 이 친구가 어떤 적중률을 기록을 했는지 그리고 진짜 기록을 했는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숲TV는 생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뭐 댓글들이나 채팅창 뭐 이런 뭐 내용들을 뭐 절대 돈 주고 구매할 수 없다 유튜브처럼 그런 것도 한 번 더 강조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표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24시간 운영 중이니까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 커뮤니티로 데이터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추가적으로 뭐 단기적인 뭐 주 패키지, 월 패키지 또는 오늘 당일 패키지로 구매하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이런 식으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일수에 맞춰서 데이터표 숲TV 쪽지함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NBA 그리고 미국 축구 프리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최근의 흐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흐름이 야간이 잠깐 조금 침체되어 있는 흐름이긴 한데 사실 뭐 제가 매년 11월 성적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11월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제가 따로따로 나눠갔거든요. 조금 뭐랄까요 머리를 써서 갔죠. 어제 경기들과 오늘 경기들을 좀 쪼개서 좀 접근을 해봤고 일단 싹 다 올킬입니다. 오늘 23시에 경기만 잘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은 올킬 내지 또는 3연승까지 가능한 구간이겠고요. 오늘 주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어렵진 않았죠 사실은.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주간도 6일 중에 또 5일 족중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NBA 구간이겠죠. NBA가 오늘 초 한 번이 또 들어와 주게 되면서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꼭 한번 확정분까지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은 적중 일자들 다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또 확인도 해보시고 또 데이터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러키랑 휴스턴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사이 통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미러키랑 휴스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요거 여러분들 오늘 경기 중에서 아마 가장 난해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전술적, 전력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양 팀이 저는 큰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쿤보가 어떻게 본다면은 4번에서 최근에 너무 잘해주고 있고 직전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에서 홈 경기에서 초반에 밀렸던 거에 비하면 후반에 미러키가 화력을 뿜어주면서 쿤보가 무려 또 한 번 40득점 이상을 기록해주면서 승리를 홈 경기에서 가지고 왔는데 미러키의 강점입니다. 1번 포지션이 그렇게 단단한 느낌의 미러키는 아니지만 4번 그러니까 제가 이번 동부 프리뷰 해드릴 때도 쿤보와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을 정도로 쿤보가 그냥 미친 듯이 날뛰어버리면 사실상 쿤보가 원맨쇼를 해도 기본적인 사이즈는 나오는 팀이 미러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쿤보가 40득점 이상 경기는 미러키가 전승이고 뭐 전체적으로 미러키가 홈 경기에서 포스트 라인에 득점력이 떨어진 경기는 거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러키의 홈이기도 하죠. 그게 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겠고요. 거기에다가 미러키가 또 역배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미러키의 역배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이 배당 대비 메리트를 좀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자, 일단 휴스턴도 우리가 한번 그러면 봅시다. 휴스턴은 일단 직전 경기였죠. 샌 안토니오와의 원정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정배를 받고 패배를 했고, 그때 당시에 휴스턴 경기 가져가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제가 그 경기 샌 안토니오의 역배를 프리뷰를 해드렸고, 프랜승을 심지어 제가 추가 주력으로까지 챙겨드리면서 가져왔던 경기였는데, 뭐 이유는 간단했죠. 웬반야마를 제어할 만한 휴스턴의 포스트 수비 능력이 이번 시즌 너무나도 약화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포스트에서 사실 경쟁력이 너무 없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얘들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말려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외곽 구간에서 역시나 터질 가능성도 높은 홈 샌 안토니오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홈 강팀이기는 해요. 자, 그러나 직전 경기 샌 안토니오랑은 한 가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직전 경기 샌 안토니오가 초반에 휴스턴이 앞서 나가다가 후반전에 뒤집히면서 휴스턴이 역배까지 내어줬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홈 경기에서 샌 안토니오의 그 외곽에 대한 메리트가 워낙 좋은 팀이었다라는 건데, 사실 미러키는 그런 팀은 아닙니다. 물론 AJ 그린, 롤린스, 게이트주까지 다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화력이 어마어마한 느낌의 외곽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미러키는 포스트가 좋으면 좋은 팀이었지. 반대로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3, 4, 5번에 대한 뭐 스코어링 화력은 그 어느 팀과 비교해도 상당히 경쟁력이 높은 팀입니다. 어쩌면 오늘 미러키보다도 더 세부적으로는 좋은 포스트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외곽이 약한 팀이긴 합니다만 아멘 탐슨 최근에 퍼포먼스도 훌륭하기도 하고, 저는 항상 휴스턴 그 반대 역배를 보는 이유에는 뭐 배당 메리트도 많이 따지지만 휴스턴의 배당이 너무 아쉽다라고 늘 평가를 해드렸는데, 오늘 1점 거의 한 이게 4 배당인가요? 받았죠? 저는 메리트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저는 솔직히 5.5나 4.5 많이 줄 것 같았는데 3.5를 준 것 또한 마음에 듭니다. 휴스턴 쪽에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완충제, 그러니까 핸디캡도 적게 주고 그리고 배당도 제 생각보다 넉넉히 좀 줬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랜만에, 제가 진짜 휴스턴 정배 형들한테 드리는 거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휴스턴 저는 승 볼게요. 이게 미러키 쪽으로 좀 몰리는 경기기는 한데 배당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뭐 큰 차이 없는 경기, 그리고 그나마 세부적으로 휴스턴이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휴스턴 보겠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이 미러키보다 전체적으로 한 경기를 덜해서 체력적으로 좀 안정감도 있기도 하고, 휴스턴 승에다가 마헨 승리, 언더오버는 오버 봐야겠죠. 이거는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장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전부 다 연장 처리 완료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장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연장 처리 해둘게요. 자, 그 다음은 닉스 그리고 브루클린의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분석의 의미가 없는 경기입니다. 아예 분석의 의미가 없는 경기고, 제가 그 분석하는 방식이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라인업 분석, 뭐 다들 좋아하시는, 그래서 아침 방송에 제가 뭐 시청자가 뭐 최근에 뭐 200명도 넘겨주고 하는 이유고, 자, 두 번째가 전술 분석입니다. 물론 라인업 분석과 전술 분석이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전술 분석은 라인업과는 달리 감독들의 전술과 홈과 원정에서의 강점들, 이런 걸 따지는 거고요. 자, 마지막 제가 3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어쩌면 제가 분석할 때 가장 먼저 이거를 세팅을 해놓고 분석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홈 백투백, 원정 백투백, 홈 연전, 원정 연전, 홈에서의 휴식일, 원정 휴식일입니다. 근데 오늘 7경기 통틀어서 또는 최근에 이어갔던 정말 몇십 경기를 통틀어서 오늘 이 경기는 그런 체력적인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경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닉스는요, 지난 11월 6일,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 경기를 미네소타랑 해서 압도적인 스코어링으로 게임을 잡아내고 무려 3일을 쉬었습니다. 홈 경기 연전인데 이틀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3일을 휴식하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루클린은 하루 쉬고 직전 홈 경기에서 디트로이트한테까지 20점 차에 가까운 마헨패를 당하고 오늘 뉴욕 닉스 원정 경기를 오는 겁니다. 자, 브루클린이 초반에 잘했어요. 제가 그 경기도 브루클린 형들한테 프랜승을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브루클린 경기를 잘했어. 초반에 은근히 이제 디트로이트의 야투값, 포스트를 괴롭혔고, 제일런 주렌이 생각보다 힘을 못 쓰게 되면서, 그러니까 포스트가 제가 좋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홈 경기는. 그렇게 되면서 브루클린이 생각보다 홈 경기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를 했는데, 문제점, 3쿼터와 4쿼터에서 디트로이트에게 확 밀렸던 이유, 특히 3쿼터가 그냥 완전 넘어가 버렸죠, 게임이. 그 이유가
브루클린은 지금 스코어링 자원이 아예 없습니다. 마포주가 있다라고 해도 얘가 덴버 시절 때부터도 많은 득점을 하는 자원이 아니었고, 유일하게 브루클린이 지금 리딩 가드가 없는데도 최근에 그래도 득점을 좀 했던 이유가 캠 토마스 때문이거든요. 얘가 웬만한 선수들 2인분은 하니까. 근데 캠 토마스랑 하이스미스까지 다 빠지다 보니까 지금의 브루클린은 그냥 홈 경기에서 포스트 안정감 괜찮은 팀,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오늘은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요. 하필이면 오늘 만나는 팀이 포스트 최강팀, 바로 뉴욕 닉스입니다. 아누노비, 뭐 진짜 리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수비수. 타운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파워포워드에 서면서 웬만한 파워포워드와의 경쟁력에서는 압살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첼 로빈슨까지. 지금의 뉴욕 닉스의 이 라인업, 결장자 한 명도 없고요. 홈 경기 3일 쉬고 연전이고요. 직전 경기 미네소타, 지금 미네가 형들 너무 게임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 미네소타까지 20점 차까지 마헨으로 털어잡고 온 뉴욕 닉스라고 한다면, 오늘 받은 솔직히 15.5 마헨,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경기는 뉴욕 닉스 마헨승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오바까지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닉스가 내일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가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오늘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올랜도랑 보스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형들아, 요 경기를 들어가기 앞전에 제가 요 얘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빌드업이긴 합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제가 뭐 승부 구간, 요 금액업 구간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우리가 화요일에 강승부고요. 아까 어떤 형님 질문 올려주셨던데, 그 화요일 경기가 아니라 화요일 2부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야간이 강승부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우리가 승부 금액업인데, 우리가 이제 금액업 구간이 지금 100%거든요. 그러니까 11월에 4번 도전해서 4번을 다 가져왔어. 승부랑 금액업 구간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게 하루 아침에 받은 이제 카톡들인데, 다들 이렇게 또 연락을 주시는, 또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이렇게 형들의 연락을 잘 주시면은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참고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그냥 잘 드셨을 때는 잘 먹었다라고 카톡 하나만 주시면 제가 힘내서 더 좋은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오늘 이 보스턴이랑 올랜도 경기 여러분들, 요거는 리턴 매치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경기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바로 똑같은 매치업으로 오늘 경기를 바로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그거라고 합니다. 리턴 매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에 형들아 이런 댓글이 하나가 달렸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제가 굳이 공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제가 그때 얼마 전에 이 NBA는 나눠먹기라는 게 있다라고 프리뷰를 한번 해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이 형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 왜 긁혔는지 모르겠는데 화가 나셨나봐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다셨는데, NBA 여러분들아, 나눠먹기라는 거는요, 제가 지금 NBA를 본 11년간 그 11년 전에도 존재했던, 뭐 통상적으로는 약간 공식 같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막 지어낸 게 아니라, 형들 막 사기치려고 지어낸 게 아니라, 원래도 NBA에 나눠먹기는 있는 얘기입니다. 있는 얘기고, 실제로 재작년이었죠. 2년 전에 나눠먹기는 정말 심각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나눠먹기 경기가 정말 많이 터졌던 구간이 지지난 해에 또 있기도 했죠. 실제로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런 댓글들도 이해는 하지만, 뭐 이거는 NBA를 많이 안 보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올랜도랑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리턴 매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먹기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나눠먹기에는 조건이 있어. 홈이랑 원정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올랜도의 홈 경기에서 지금 연전이잖아요. 연전 리턴 매치이기 때문에 이게 홈이랑 원정이 바뀌어야 나눠먹기가 해당이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스턴 보시는 분들이 아까 누가 저도 여러 가지 분석들을 막 찾아 듣다 보니까 나눠먹기에 대한 얘기를 하던데, 오늘은 나눠먹기가 적용될 만한 경기는 일단 아니긴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 올랜도 한번 봅시다. 올랜도가 오늘 또 정배를 받았어요. 1.5배당을 또 받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아주 간단합니다.
직전 경기 제가 올랜도를 요거 하나 보자 말씀드렸잖아요. 올랜도가 직전 경기에서 보스턴을 잡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뭐다? 데스먼드 베인이 터져주는 거다. 이번 시즌에 올랜도가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부분은 데스먼드 베인을 데려오면서 외곽을 강화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랜도는 원래 3, 4, 5번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케로가 좋은 날에는 게임을 잘 끌고 나가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반케로가 조금 왔다 갔다 거리기는 하나, 다만 이 선수 프렌츠 바그너가 진짜 너무 잘합니다. 게임을, 그러니까 원래도 올랜도는 프렌츠 바그너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 이끌어가는 게임들이 많긴 한데, 이번 시즌 프렌츠 바그너, 와 진짜 지난 시즌도 정말 충격적으로 잘했지만 이번 시즌도 지금 스텝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프렌츠 바그너의 이번 시즌 정말 기대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데스먼드 베인이 터집니다. 직전 경기 야투값도 50%를 넘겼고요. 와, 외곽에서 3점도 상당히 잘 만들어주기도 했던 데스먼드 베인이었습니다. 데스먼드 베인이 터지기 시작한 올랜도는 이제 거의 완전체죠, 여러분들. 약점이 없습니다. 제일런 석스와 데스먼드 베인의 외곽의 경쟁력, 그리고 프렌츠 바그너의 힘, 포스트에서의 안정감까지, 특히나 올랜도가 홈 경기를 더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홈 올랜도는 오늘 정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고 봅니다. 자, 그럼 보스턴 직전 경기 못해서 올랜도한테 졌냐?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거 주말 경기였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제가 주간 경기 준비를 한다고 보스턴 경기를 이제 전반적으로 다 보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수치로 한번 쫙 살펴봤는데, 야, 보스턴이 게임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릭 화이트, 그리고 프리차드, 그리고 이제 제일런 브라운이 3명 빅3가 게임을 싹 다 잘했더라고. 그러니까 수치만 놓고 보시면은 저기 어디야? 프리차드가 직전 경기 27득점을 했고요. 데릭 화이트가 직전 경기 더블을 했고요. 제일런 브라운은 심지어 30득점을 했어. 근데 졌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 이제야 드러납니다. 빅3에 대한 의존도가 최근에 너무나 높아지고 있고, 지금 보스턴은 이 뎁스에 대한 문제, 이 3명이 아니면 득점을 할 자원이 지금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스턴 입장에서는 뎁스에 대한 문제가 드디어 드러나고 있고, 올랜도 원정 연전에서 사실 저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경기는 올랜도 승리, 그리고 올랜도의 마헨 승리. 언더바는 언더 보고 싶긴 하거든요, 보스턴 때문에. 근데 뭐 어쨌든 최근에 올랜도가 외곽이 터지고 있으니까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 승, 올랜도 마인 승,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멤피스랑 오클라호마입니다. 확정본인가요? 확정본 맞습니다. 확정본 맞고, 그 다음 경기 4월 28, 30일? 4월 경기는 뭐 프리시즌이니까. 4월 경기면 그치. 4월 경기면 이번 시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눠먹기라는 게 그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설이 아니라, 나눠먹기는 NBA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이제 전통적인 같은 그런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나눠먹기는 이게 전술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나눠먹기라고 한다면은 이게 과학적으로는 전술적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멤피스랑 오클라호마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형들아, 오클라호마가 일단은 기준점을 너무 좀 많이 받았어요. 10.5점을 받긴 했습니다. 멤피스가 직전 경기였죠. 샬럿이라는 경기였나? 저기 어디야? 멤피스 댈러스와의 홈 경기에서 두 자릿수 점수차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역시나 홈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가 직전 경기 이제 댈러스와의 경기에서 멤피스의 승리를 형들한테 예측해 드렸던 이유는 댈러스에 지금 스코어링 자원이 없고, 그리고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멤피스가 홈 경기에서 자모란트가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면은 기본적인 득점 이제 스코어링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고 득점 볼륨이 좋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멤피스가 푸근하게 마인까지 했습니다. 이게 멤피스의 홈 경기에서는 자모란트가 출전 가능하면 웬만하면은 득점 볼륨은 나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인데, 자, 오클라호마가 직전 경기 거의 30점 차이로 학살을 하면서 게임을 또 갖고 왔습니다. 지금 오클라호마는 경기만 했다 하면은 그냥 마헨승을 쏟아내고 있죠. 지지난 경기 때 포틀랜드전에서 그때 역배당한 유일한 이번 시즌 1패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직전 경기 세크전 마헨, 클리퍼스전 마헨, 뉴올리언즈전 마헨, 워싱턴전 마헨,
그리고 애틀랜타전 마헨, 인디애나전 마헨을 그냥 쏟아내고 있는 오클라호마입니다. 이유는 수비가 좋기 때문이죠. 수비가 좋은 팀들은 되게 마헨하기가 좋은 팀들이 많으니까. 수비가 좋으면서도 공격력이 짜임새가 있고 완벽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오늘 경기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봐요. 물론 멤피스가 오클라호마한테 정말 약하거든요. 다들 기억나시겠지만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사실상 4연패를 당했던 멤피스였잖아요. 물론 자모란트가 못 나오는 것도 컸지만 4연패를 당했던 또 멤피스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멤피스는 달리는, 그러니까 공격 농구라는 팀이고 오클라호마는 기본적인 수비까지 좋은 팀이다 보니까 상성상 밀리기는 합니다. 그거는 팩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클라호마가 최근에 보면은 외곽 3점 능력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상대 팀이 수비가 안 되는 팀이라고 한다면은 직전 세크라멘토전처럼 더더욱 외곽 구간에서 3점 능력이 더 올라오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오클라호마가 외곽을 빵빵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클라호마 마헨을 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오바를 보는 게 좋지 않은 선택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냐면 어차피 오클라호마가 10점 차로 마인을 한다라는 거는 멤피스는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요 항상 홈 경기에서 기본적인 득점 볼륨은 나오거든요. 뭐 110득점이나 많게는 뭐 120득점까지 내줄 수가 있는 팀이야. 근데 오클라호마가 그 이상의 득점을 하는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멤피스에게 강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도 10점 차 마힌을 극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120득점이나 또는 그 이상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보면 또 오클라호마가 화력도 전혀 떨어진 팀이 아니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마헨승보다는 오히려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왜냐면 멤피스가 잘 따라올 것 같으니까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오클라호마 마헨승. 이게 멤피스를 볼 수는 없어요. 워낙에 오클라호마한테 상성상 약할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클라호마의 승리, 그리고 마헨 승리와 오바까지 한번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헨 승보다는 오바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은 마헨 승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MS 형님도 확인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필라델피아랑 디트로이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들 경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다양한 얘기들 좀 더 해드리는 겁니다. 평소보다 조금 한 경기 프리뷰가 길어지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뭐 경기가 7경기니까 그죠? 오늘 하루 데이터는 형님 100개입니다. 자, 필라델피아랑 디트로이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가 아주 맛있는 마헨승을 해줬죠. 근데 형들아,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형들 레이커스 가져가신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레이커스 건드리신 분들 많은데 이 경기 딱 말씀드리면 레이커스가 사실 못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애틀랜타가 진짜 게임을 너무 잘했어. 이게 오늘 거의 뭐 G리그, 그 다음에 벤치 애들 데리고 게임을 했거든요. 심지어 오늘 애틀랜타는 주전 그 스타팅, 그러니까 경기에 뛸 수 있는 멤버가 8명밖에 없었어. 워낙에 백투백 경기이기도 했고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탈자, 그러니까 결장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8명을 데리고 게임을 했는데 3점이 오늘 너무 잘 들어. 던지는 대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애틀랜타가 게임을 수월하게 가져왔던 거였지 레이커스가 못했던 경기 아니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레이커스랑 필라 마헨을 가져갔거든. 근데 제가 필라 마헨 선수들한테 드렸던 이유 매우 간단했습니다. 어쨌든 조엘 엠비드가 5번에 버티고 있고 1번에 타이리어스 맥시가 뛸 수 있는 필라델피아는 어떤 팀들을 만나더라도 저는 뭐 경쟁력이 있는 팀이다, 이렇게 또 형들한테 항상 표현을 해드렸죠. 자, 그러나 일단 오늘은 엠비드가 빠집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엠비드는 백투백 경기 안 나옵니다. 이 선수는 뭐 몸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등치만 보면은 어디 저기 장군감인데, 하여튼 엠비드는 오늘 아예 못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맥시랑 엣지컴, 그리고 우브레, 그리고 자바리 워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뭐 백투백 경기이기도 합니다만, 뭐 필라델피아는 늘 말씀드리지만 홈 경기에서는 생각보다 엠비드 없이 다득점 경기를 정말 많이, 이번 시즌도 한번 있었죠. 이번 시즌도 엠비드가 없는 홈 경기에서 다득점을 하면서 필라델피아가 홈 경기에서 경기를 가져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필라델피아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홈 경기에서 달리기를 잘하고 다득점을 잘하는 팀이고, 오늘 토론토전 보셨겠지만 토론토를 뭐 막판까지도 힘으로 압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홈
필라델피아다. 홈 필라델피아는요, 맥시만 나오면 됩니다. 엔비드 크게 의미 없고 맥시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디트로이트입니다. 오늘 디트로이트도 이제 뭐 풀 라인업이긴 한데 다만 스튜어트가 오늘 결장하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좀 크다라고 봐요. 왜? 최근에 디트로이트가 어떤 경기를 하더라도요, 이 포스트의 힘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직전 경기 브루클린전에서도 막판 3쿼터에서 경기를 뒤집고 마행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포스트에서의 힘이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비커스텝 감독이 라인업을 좀 바꿔서 전술을 바꿔서 가져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야투 게임 1번부터 4번까지를 올 야투 값으로 이제 구성을 했다가 최근에 보면은 스튜어트랑 그리고 제일런 듀렌의 빅맨 게임을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당히 좋은 안정감, 마이너스 핸디캡을 잘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오늘은 이제 스튜어트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제일런 듀렌이 혼자서 게임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오늘 필라델피아는 어쨌든 포스트가 약점인 팀이기 때문에 포스트에서 오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거는 분명 아쉬운 구간입니다. 오히려 외곽 대 외곽으로 붙으면은 이거는 필라델피아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좀 놓고 보고요. 필라델피아가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배를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필라델피아 뭐 우승 후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토론토 형들 은근 몰린 경기에서 저는 필라델피아를 계속해서 고집했던 이유기도 하죠. 홈 필라델피아라고 한다면은 화력 게임에서 저는 크게 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토론토가 필라델피아 오히려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필라 프렌 그리고 오버, 마지막으로 역배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역배는 형들 웬만하면은 아무리 홈이라고 하더라도 백투백 경기는 엔간하면은 그 역배는 건드리지 마세요. 프렌식으로 건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랑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그리고 형들 오늘 필라델피아 오늘 베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백투백 원정 토론토 형들 경기력 보셨죠? 오늘 걔네들 20대 3 런이었나? 2쿼터 때? 2쿼터 때 뭐 10 몇 점 차로 앞서고 있다가 그거 게임 다 따라잡히는 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러니까 토론토는 여러분 이거는 어디다 형들 별표 쳐주세요. 별표. 이거 진짜 이거는 어디다가 적어두면 무조건 도움되는 정보입니다. 토론토는 원정 연전 또 하나 원정 백투백은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자, 다음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랑 인디애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수전입니다. 복수전. 복수 혈전입니다. 왜 why? 인디애나의 이번 시즌 1승 8패 유일한 1승을 만들어준 팀 어디입니까? 바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그때 당시에 형들이 이제 골스 마해로 다들 몰리실 때 제가 요거 피해드렸던, 만료해드렸던 경기였고요. 인디애나가 홈 경기에서 원정 골스를 잡아내면서 역배를 만들어냈죠. 그때랑 사실 뭐 라인업은 멤바다 하나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차이고요. 큰 라인업에 변화 없습니다. 골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커리가 최근에 계속 빠져 있는데 아마 오늘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팀 분위기도 좀 어수선한데 안 좋죠 지금. 그리고 뭐 골스가 홈 경기이기도 하고, 특히나 직전 경기 인디애나에게 첫 승리를 안겨다 준 게 또 원정 골스였기 때문에 그때도 커리가 너무 부진하기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스테픈 커리의 자존심, 이고, 그리고 뭔가 이 선수의 어떤 특성상 오늘 나올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골스가 홈 경기라고 한다면요, 이런 인디애나라는 팀, 사실 빠른 템포 속에서도 골스는 정말 완성도 있는 공격력을 만들어내는 팀이기 때문에 골스가 마음먹고 홈 경기에서 인디애나 같은 수비 안 되는 팀 털어먹으려면은 뭐 120, 저는 130 득점도 가능한 이번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인디애나는 어쨌든 이런 팀들을 잡아내려면 딱 간단합니다. 그냥 많이 넣으면 돼요.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NBA 팀이기 때문에 형들아, 웬만한 선수들이 기본적인 사이즈는 있습니다. 파스칼 시아캄, 네스미스, 엠바드 다 이제 뭐 사이즈는 괜찮긴 한데, 다만 팀 자체가 이번 시즌 망했고 탱킹 시즌을 보내고 있고, 직전 어떻게 본다면 백투백 지금 얘들이 또 원정 경기거든요. 어제 덴버 원정에서 형들, 야, 고든이랑 자말 머레이 빠졌는데도 17점 차이로 패배를 했어. 심지어 덴버가요 120득점도 못 냈는데 인디애나가 100득점밖에 못하면서 패배를 했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는 엔간하면 골스가 그냥 그 힘으로, 그러니까 수비 애들이 오늘 안 해도 됩니다. 수비 내려놓고 그냥 좁혀도 돼요. 그리고 원정 백투백 인디애나에다가 이 정도 라인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여기 지금 찍혀있는 라인업들 중에서 안 나오는 애들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 만에 하나 파스칼 시아캄이나 네스미스가 원정 백투백이고 어차피 시즌이 사실상 인디애나는 이번 시즌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휴식 차원에서 빠진다고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더 학살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자, 저는 이 경기 골스 마헨도 괜찮다고 좀 놓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마헨을 가기엔 일단 스테픈 커리의 출전 여부가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안정감 있게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바 먼저 골스 마헨. 만약에 내일 커리가 출전이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뭐 골스 마헨을 먼저 봐도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세크라멘토랑 미네소타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스 커리 출전 확률 몇 표 정도 보시나요? 저는 웬간하면 진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스테픈 커리가 직전 인디애나전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골스 팬을 10년 넘게 하면서 제가 봐왔던 커리는 복수를 위해 저는 사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아마 커리가 나오지 않을까. 앵간하면 나올 것 같아요. 홈 경기기도 하고 지금 팀 반등 필요한 분위기이기도 하고 오늘 지면 또 승률 50%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니까 웬만하면은 제가 아는 커리는 오늘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은 세크라멘토랑 오늘 미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와, 미네가 최근에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유가 외곽입니다. 외곽. 그러니까 미네소타는 뭐 제가 늘 미네 경기 프리뷰할 때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있죠. 자, 직전 유타와의 경기에서 40점 차 승리를 무려 40점 차의 승리를 거뒀는데 제가 이때 형들한테 미네 마해는 여러분들 그때 이거 앤트맨 이거 결장작 퀘스천 걸렸었던 경기였는데 아침에 앤트맨이 출전 확정하는 거 보고 이거 그때 11.5였나 형들아? 11.5였나? 10.5였나? 근데 이거 말 안 되는 기준점이다. 15.5도 이거는 낮다. 이거는 뭐 20점 차까지 마인을 충분히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40점 차의 대승을 거뒀는데 미네소타의 이번 시즌 강점은 외곽입니다. 지난 시즌 미네소타의 약점이 외곽이었거든요. 외곽이 원체 안 좋았다 보니까 미네소타가 생각보다 저득점 경기로 지는 경기들도 좀 많았고 그리고 이제 가져와야 될 경기 못 가져온 경기들도 많았는데 이번 시즌 미네소타 외곽 40%를 지금 상회하는 적중률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지금 미네가 어디가 좋냐면 얘가 너무 잘해. 줄리어스 랜들이 미네소타의 지금 4번 그러니까 포스트를 거의 장악하는 수준입니다. 거기에다가 직전 경기는 맥다니엘스까지도 20득점 이상씩 해줬죠. 여기에다가 또 오늘 앤트맨도 나올 수가 있죠. 최근에 미네소타는 그냥 뭐 외곽이 갖춰져 있는 상태의 미네라고 한다면은 딱히 단점은 없습니다. 뭐 사실 루디 고베어는 리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리바운더 자원이기도 하고 충분히 미네소타가 오늘도 세크라멘토의 사보니스가 결장한다라고 한다면 포스트를 털어먹을 수 있는 또는 외곽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봐요. 미네가 원정 경기라는 걸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미네소타의 원정 경기를 그렇게 신뢰하진 않거든요. 직전 닉스전에서도 원정 경기 20점 차 넘는 패배를 당했는데 이게 그 홈 경기에서 많은 다득점을 하는 팀들을 만나면 생각보다 미네소타가 좀 밀리는 경향들이 있어. 다만 수비가 안 되는 팀을 상대로는 그래도 득점 볼륨이 나오기는 하지만 오늘 세크라멘토가 역배에다가 그리고 핸디캡을 5.5라는 좀 높은 수준의 핸디캡을 받긴 했습니다. 오히려 잭라빈과 더마도로잔이 모두 출전이 가능하고 직전 형들 서브룩 보셨습니까? 이 선수 직전 경기 20득점 오랜만에 또 했습니다. 서브룩이 득점 볼륨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세크라멘토의 1번부터 4번까지는 충분히 저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홈 경기이기도 하죠. 세크라멘토의 홈 경기는 저는 엔간하면은 이제 뭐 다득점적인 측면에서 좀 높게 평가하는 편이고요. 직전 경기 101득점밖에 못하긴 했습니다만 상대가 오클라호마였다는 점 고려해 보았을 때 최근에 세크라멘토가 다득점 경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뭐 홈 경기에서 레이커스를 상대로도 120득점을 하기도 했고 뭐 미러키를 상대로도 원정 경기에서 무려 135득점을 쓸어 담기도 했고 바로 또 직전 골스전에서는 120득점을 또 홈 경기에 사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는요. 저는 오히려 세크라멘토가 리드하는 게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크 이거는 프랜승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오바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네 승리를 볼게요. 왜 그러냐면 원정 미네인데 1.3배당은 저는 배당 대비 메리트가 아쉽다라고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원정 경기가 원래 약해요. 근데 이번 시즌 좀 유독 잘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미네한테 만약 오늘 막 1.4, 1.5라도 줬으면은 제가 미네 뭐 일반승을 먼저 봤을 텐데 1.3의 미네 원정 경기는 분명히 배당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전 세크 프랜을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오바, 마지막 미네 승. 자, 요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미국 축구 샌디에고랑 포틀랜드 경기는 샌디에고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홈 경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게임을 합니다. 이게 기준점을 또 3.5점을 또 지어줬더라고요. 이거는 뭐 샌디에고가 승리를 하더라도 뭐 화력으로 승리한다는 느낌보다는 수비적으로 승리할 그 가능성이 높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풀 라인업, 샌디도 풀 라인업입니다. 포틀랜드가 원정 경기에서 공격력에 대한 좀 기복이 분명히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예상 스코어는 2대1. 특히나 이 경기 언더바 기준점을 3.5라는 굉장히 높은 기준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언더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샌디 승에다가 이거는 햄무 보도록 할게요. 1대0 아니면은 2대1 정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서 오늘 전체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드리겠고요. 어제 여러분들아, 그 해외 축구는 프리뷰를 안 했는데 해외 축구 적중 맞냐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유료 데이터 멤버십 분들은 이 해외 축구가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전체표나 따로 이제 코멘트가 없더라도 우리 멤버십 분들은 알아서 제가 잘 해외 축구 챙겨 드리기 때문에 일단 우리 또 이따 있을 올킬 대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멤버십 분들은 오늘도 해외 축구 또 챙겨 드렸고요. 오늘 해외 축구 데이터도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TV 여러분들은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 추천 수가 오늘 좀 일괄 찬다 싶으면 또 전체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